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 동아시아사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해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말에는 아마 토요일에는 이게 동아시아사 그리고 일요일에는 계속 세계사를 풀이해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한번 해설을 계속 쭉 할 계획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능 6월, 9월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그리고 또한 이제 뭐 한능검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한번 이렇게 해설을 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니 한번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묻고 있는데 이제 힌트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라고 나와 있고 랴오호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기라는 이제 힌트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아 가가 하나의 이제 홍산문화라구나 홍산문화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홍산문화인 걸 알 수 있는데 홍산문화와 관련돼 있고 옥기와 관련돼 있다. 정답은 1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양사오 문화죠. 양사오 문화 같은 경우에는 항어강 중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랴오호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부터 신석기 문화도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청동기 시대에 세 발 달린 청동 술잔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또한 얘 같은 경우에는 얼리토 문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항어강 쪽에 항어강 중류와 항어강 하류가 나중에 발달해서 양서 문화하고 다음커 문화가 발달해서 뭘로 바뀌게 되죠? 양주 문화로 바뀌게 되죠. 양주 문화가 다시 총동기 문화로 들어가면은 얼리터우 문화로 바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관련이 없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네 발 달린 이 술잔 같은 경우에는 어디의 문화와 관련되냐? 이 하어강 하류와 관련된 다원코우 이제 문화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돼지 모양의 이런 돼지 그림 토기 같은 경우에는 호모등 문화, 즉 양쯔강 문화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그리고 가나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유생들이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외우고 본받는데 이제 폐하께서 책을 불태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신양에 파묻어 죽이시니 책을 불태우고 사람을 묻는다. 뭐죠? 분석행류 말하는 거죠. 분석행류. 신양, 함양 말하는 거죠. 신양과 함양의 지금 수도가 어디다? 그죠? 진나라 수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몽염과 함께 만리장성을 축소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몽염이 있는 지역에 이 유배를 보냈다는 건데 뭐 이 내용을 크게 알지 않더라도 만리장성, 몽염, 그리고 신양, 그리고 분석행류 나오는 순간 아 진나라네. 그 진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느냐라고 보면은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대 내용이죠. 이 시기와 나 시기는 언제냐? 동중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학을 설치했네. 아 동중서의 건의로 인해서 유학을 간학화시키십시오. 한무제 때 내용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기원전 1세기 때 내용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 때 내용이겠죠. 한나라가 이제 건국된 게 기원전 202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거의 말이죠. 그래서 기원전 한 1세기 한 중반쯤 실제로 한무제가 이제 그 제위한 게 기원전 한 1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고르는 건데 왕방이 신을 공국하였다? 이건 기원 후 8세기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그 외에 노국왕이 금인을 받았다. 그것은 한무제 때 아니 한무제 때가 아니라 후한 이제 한 강무제 때 내용이거든요. 후한 시기니까 당연히 기원 후 내용입니다. 기원 후 23년 이후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기원 후 3세기 313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고 신기간 관리가 제사를 주관하였다. 자, 신기간과 뭐 태정간 이런 내용이 나오는 순간 이간 팔성제 내용이니 일본의 다이오 율령 반포 이후 즉 기원 후 701년대 내용 이후 때 내용이니까 4번 동안 아니고 정답은 5번인데 이만희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이것은 기원전 194년경 내용이니까 딱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사실상 뭐 진나라가 건국되고 멸망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 한무제가 몇 년도에 이제 제위를 했느냐 그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충 기원전 한 2세기경이겠네 라는 거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만희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섰다는 것은 기원전 194년 내용 정도는 이제 웬만하면은 아마 동아시아사를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구나 라는 것을 대충 유추가 가능한 거죠. 정확하게 다 연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동아시아사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아시아사를 준비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연도를 전부 다 싹 다 외우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3번 문제를 가면은 입답 이제 보면은 입당국법 순례행기가 나와요. 이제 입당국법 순례행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닌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상 엔닌이 이 입당국법 순례행기를 만든 것은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 9세기 때 내용이에요. 9세기 때 내용하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를 찾는 건데 만동묘에서 참배하는 양반 만동묘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숙종 때 내용입니다. 조선 숙종 때. 그러니까 17세기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천주시리가 만들어진 것 또한 17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천주시리 이제 한마디로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 명나라 때 시기니까 아니고 현장에 번역한 불경을 읽는 승려 원래 현장 법사만 딱 나오는 순간 기원 후 7세기 때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7세기 이후도 볼 수 있으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아리타 자기가 빚고 있는 장인은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16세기 때 내용이겠죠. 16세기 아니 17세기 때 내용이니까 아니겠고 데라코야 같은 경우에 에도막 부때 시대니까 아니고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 4번 내용을 보면은 평양성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사실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근초고왕이 근초고왕이 이제 고국 원왕을 죽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고 근데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비변사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보면은 이호송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임진왜란 때 1593년경에 평양성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럼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강홍립이 사르우 전투에서 출전하였다. 1619년 내용이니까 아니고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 내용 또한 이제 병자호론 이후에 나온 내용이니까 아니고 조선이 가도에 주둔하는 모물령이 계속적으로 가도에 이제 주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후금이 1627년경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묘호란이니까 아니고 이자상이 이끄는 농민군이 수도를 점령하였다. 1644년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의 할양을 등을 요구하였다. 그쵸? 이거 일본이 계속적으로 임진왜란 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했던 내용이니까 정답은 5번. 밑줄 친 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제는 세 번째 항해를 떠난 사절로 하여금 문락하에서 계속 쭉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정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정하의 항해 1405년부터 해서 언제죠? 1433년이죠. 언제 때 내용이죠? 영락제 때 내용입니다. 명나라 영락제 내용인데 영락제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은 찾으라는 것인데 초노들을 기반으로 호라즘을 멸망시켰다. 징기스카 때 내용이죠. 13세기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자금성을 건설하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영락제 내용이네. 2번. 장거정을 등용하여 몽골과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16세기 말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흉노를 견제하기 위하여 장관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장건의 서역을 파견했던 내용은 한무제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소가씨를 제거한 후 당의 율령체제를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7세기 때 내용입니다. 일본의 7세기 때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년 전 오랑캐가 난징으로 천황을 찾아봤습니다. 천황을 찾아봤고, 지금 이 내용 보면은 우리나라 만여 명의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항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 북쪽 수도까지 쳐들어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쳐들어왔고, 난징 주변에 영토를 떼어 주면 천황을 도와줄 것이지만 거절하면 천황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 내용까지 볼 거 없고, 딱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왔다는 내용 보면은 제2차 아편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아편 전쟁을 알 수 있으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1860년 내용이거든요. 베이징 조약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노중당이께서, 노중당이 누구냐면 중국본이 나와있죠. 중국본께서 이미 난징을 함락하여 천황 세력을 진압하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오랑캐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자, 중국본이 난징을 함락했대요. 그리고 천황 홍씨를 따랐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진심을 담아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홍씨. 홍수전 내용이 나오니까 태평천국운동 말하는 거죠. 1851년부터 해서 64년까지 있었던 사건인데, 중국본이 태평천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함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홍수전을 따랐다는 것을 후회하며 지금 한마디로 영국과 프랑스가 베이징까지 쳐들어오고 있으니 지금 빨리 한시라도 이를 진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진압을 못하고 베이징 조약을 맺었던 내용을 말하니 베이징 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삼국 간섭이라는 기기가 됐다? 이거는 당연히 시모노세키 조약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겠고, 크리스트교 성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텐진 조약, 한마디로 말해서 베이징 조약 내용이니까 2번이 되겠죠. 외국 군대 베이징 주도는 신축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의하단 사건 이후에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있었던 의하단 사건 이후 1901년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고 한 4억 5천량 정도의 배상금을 묻게 되는 그런 신축 조약을 맺게 되었고, 공행무역이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거는 난징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니 아니고, 페리 제독의 무력 시위, 이 같은 경우에는 미일 하친 조약이니까 1854년도에 있었던 미일 하친 조약이니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부젠 출신으로 18세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진사에 합격했다. 그리고 경물치지라는 내용이 나오고, 오경 외훈보다는 뭘 중요시해야 한다? 사서를 중시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그리고 대학 장구, 노노 집주, 맹자 집주, 유교를 상당히 지금 중요시 여기고 경물치지라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 이 내용 보니까 가인물 같은 경우에 누구다? 주희, 주자와 관련된 내용이니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오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번밖에 안 나오죠.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1번. 자, 7번에 고사기전을 집필하였다. 고사기전 같은 경우에는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일본 국학이 한참 발전한 시기니까 18세기 때 내용이거든요. 그럼 아니고, 사서오경 외운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후지와라 세이카하고 강항이 같이 만든 내용이니까 이 17세기 때 내용이니 아니고, 주자감에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같은 경우에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시언력을 제작하여 역법 개정을 주도하였다. 이건 청나라 아담샬이 만든 내용이니까 17세기 때 이후 내용이겠죠. 그럼 아니니 정답은 1번이 된다. 밑줄 친 명령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지금 완전히 평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완전히 진압한 것은 1683년경 내용이거든요. 1683년경 이후에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으로,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죠? 정성공 세력이 사실상 이제 완전히 정벌이 되고, 그 이후에 한마디로 말해서 천계령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천계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
외국과의 이런 무역 같은 게 완전히 해제가 됐다. 그럼 이로 인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뭘 했다? 심패를 발급하였다. 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니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고 1번부터 보면 단천에서 해치법을 개발하였다. 연금분리법을 통해서 일본의 은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이 있었던 이제 은광 개발, 일본의 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은광 개발 유명한 은광이 있었죠.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본이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 때 이걸 통해 가지고 크게 번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20세기까지 초까지 완전히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삼포에서 이제 외인과 교역하였다. 이것은 뭐 1419년도에 이제 세종시기 때 이종무를 보내서 이제 스지마 섬을 정벌 한 이후에 이제 일본에게 해유 정책으로 삼포를 개항해줬죠. 부산포, 연포, 제포를 완전히 개방하고 외인과 교역하였다. 교초를 발행하여 전국에 유통하였다. 교초 발행 같은 경우에는 몽골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감합을 이용하여 일본과 교역하였다. 명나라 때 내용이니 아니고 9번. 자, 9번 같은 경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학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이만을 함락하였다. 이 내용 나오자마자 이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수도죠? 남송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가의 어린 황제가 멀리 북쪽에 있는 나 황제의 궁궐을 향해 절을 한 뒤 항복하였고 곧이어 바야니 가의 수도 이만을 함락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가 같은 경우가 남송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남송을 이제 함락시킨 누구? 몽골을 말하는 거죠. 몽골. 그러면은 백제의 불교를 전해 주셨다. 백제 불교 전해 준 것은 누굽니까? 한번 전진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남북조 시대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야마타이국 같은 경우에는 야요이 시대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맹한 모국제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금나라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그리고 일본 원정을 두 차례 단행하였다. 1274년, 1281년 몽골과 고려가 합세하여서 일본을 원정을 하였지만 이로 인해서 카미카제를 맞게 되었죠. 카미카제를 맞게 되면서 결국엔 일본 원정 두 차례 전부 다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서 막대한 이제 돈을 쓰게 되면서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뭐가 나왔다? 그죠? 무로마치 막부가 나오게 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몽골이 그 남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었습니까? 아니죠. 전연의 맹약을 맺은 것은 1004년경에 북송하고 요나라 때 내용이니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내용 보면은 이제 평성에서 로양으로 갔답니다. 이 내용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효문제 시대입니다. 효문제. 부기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그럼 이왕조가 강성한 유목민족인 유연을 방어하기 위하여 육진을 설치하였다. 육진 설치. 그 다음에 딱히 볼만한 내용은 없지만 북방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러양 천도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외에는 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북위의 효문제 내용이 나오는 거니 북위의 효문제가 439년 때 통일을 완전히 하게 되죠. 이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송과 대립하였다. 이거 보면 솔직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가 두 번 나오거든요. 중국사에서. 이때 송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5호 16국 한마디 다섯 나라의 이제 오랑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 강 나온 다음에 뭐 선비족하고 그 다음에 선비족하고 나왔던 마지막 흉노는 아닌데 하여튼 5개 오랑캐가 등장하게 되면서 거기는 진나라가 동진으로 가게 되고 밑에는 송제, 양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960년대 조광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광조가 아니라 조씨 그 송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송나라가 아니라 남조에 있었던 그 송나라라는 거.
요는 16조를 할양받았다. 요는 16조를 할양받았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그죠?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라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켰다. 남북조 분열을 종식시켰다는 내용은 589년 수나라하고 관련된 내용이니 아니고 5대 19개 혼란을 수습하였다. 5대 19 송나라 때 이 송나라가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960년대 그 송나라 말하는 거고 조광유능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발해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발해와 조공 책봉 관계에 맺은 것은 당나라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 11번. 11번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연도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은 막부의 휴인장이 나오고 막부 개창 이래 30년간 시행한 휴인장 무역을 그리스도교 포교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한 해금 정책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즉 막부가 개창된 이후에 휴인장이 무역이 된 것은 1604년부터 시작해서 1635년까지 내용이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은 네덜란드 상인이 대지마에 치료하였다. 1641년 또 42년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635년 이후니까 아니고 맥카트니 사실 떠난 1792년 권륭제 청나라에 있었던 권륭제와 관련된 내용이니 아니고 연행사가 청의 수도 베이징에 문물을 교류하였다. 이거는 당연히 병자호란 이후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일본 상인 포르투갈 상인과 중국산 생사를 거래하였다. 이 내용이 참 사실상 이제 1536년경에 이제 청나라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조청을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1640년경에 포르투갈을 완전히 이제 하고 거래가 완전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베스파냐와 갈렙 무역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때 내용입니다. 150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휴인장 무역이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이 문제가 참 어렵다는 거. 그리고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황제의 흥경에서 국서를 보낸 다음 같이 말하였다. 자, 다음 같이 말했는데 흥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이에 땡땡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사신을 보내 책봉하고 인장을 하사였다. 그리고 가 나의 신하가 될 것을 가는 나의 신하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신하가 되었고 흥경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란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딱 볼 수 있는 게 10세기 때 내용이라는 거 10세기, 11세기 그 이후 내용이니까 송나라하고 관련된 내용이니 송나라하고 군신관계를 맺었다. 사실상 송나라하고 군신관계를 맺었던 나라는 크게 없습니다. 뭐 고려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요나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서하일 수도 있습니다. 금나라는 확실하게 아닙니다. 금나라하고는 군신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이 딱 나올 수 있는 것은 흥경 가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보다 가는 서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하의 수도는 흥경이었으니까. 가는 서하고 나는 당연히 그러면 북송 때 내용이 되겠죠. 자, 탕롱에서 수도를 삼았다. 하노이 왕조와 관련 하노이하고 말한 이제 베트남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1번은 아니고 그다음에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서하가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지 않았죠. 유목 민족의 침략을 멸망하였다. 자, 1038년대 건국돼서 1227년경에 징기스칸에 의해서 서하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문성공주를 토본에 보냈다. 이건 당나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쩌능다오가 군대에 패배하였다. 몽골과 관련된 내용이니 12번은 3번. 자, 밑줄진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 자,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선례에 따른 것이다. 자, 속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라 나와 있고 남쪽 지방에 일어난 분란을 진압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태가 진정되면 군대는 곧 철수할 것이다. 기국 일본의 파병 목적이 온전히 공사와 공간을 그리고 상민 보호에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와는 달리 속방의 요청 없이 파병하여 인민이 동요하고 있으니 군대가 현재 도착한 곳에 더 이상 진격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일본이 파병을 했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거고
저 석방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이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나라입니까? 청나라 말하는 거겠죠. 그 청나라가 일본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파병을 보냈다. 그러니까 즉 이 사건 언제다?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니 저 전주성을 장악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 조선 정부가 이 동학농민군을 막지 못하니까 청나라를 청나라에게 SOS를 보내고 청나라 군대가 파병이 됐죠. 하지만 청나라와 일본 간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 또한 파병을 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인천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청나라가 일본에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된 거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동학농민군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청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 우청 봉기 운동 같은 경우에 1911년도에 있었던 신해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니 아니고 르고우 차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아니고 러시아군이 리순에서 기습을 공격받았다. 로일 전쟁이니 아니고 을사조약의 체결이 반발하여 을병이 일어났다. 을사을병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가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내용은 딱 나오는 순간 이 그림체가 나오고 그리고 무사와 존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존인 무역, 존인 나오는 순간 바로 에도막부죠. 그럼 에도막부 시기에 있었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내상이 외관에서 교역하였다. 대상, 만상, 유상 이런 내용 나오는 순간 18세기 때 내용이네. 맞죠? 판소리와 탈춤 등이 선행하였다. 조선 후기 때 맞고 윈강속굴 관련된 내용은 남북조 시대니까 5세기 이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강남에서 희조상인 강남상인과 강북상인 나오는 것 또한 청나라 때 내용이니 맞고 그 다음에 가북기와 불락후 등의 공연이 있었다. 에도막부 시기 맞으니까 정답은 3번. 사실상 이거는 정확하게 가가 어느 막부 시기인지를 몰라도 1번, 2번, 4번, 5번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17, 18세기 때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3번이 나온다는 거. 15번 두 나라 사이 협의에 의한 간세율과 일방적인 영사재판권 간세율 그리고 영사재판권 나왔고 그리고 보면은 구미 열강의 신뢰를 얻는 일이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조약 개정의 의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이 내용 나오는 순간 간세율과 영사재판권 관련된 내용이니까 뭡니까? 미일 하친 조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친 조약이 아니라 미일 통상 조약을 말하는 거죠. 미일 통상 조약 같은 경우에는 1858년경에 맺은 거죠. 근데 이거를 언제 맺었습니까? 에도막부 때 맺었는데 메이지 정부 때 메이지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불평등한 조약이니까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내자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1871년부터 해서 73년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찬양회가 만들어진 것은 1898년도니까 아니고 닝보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난징 조약으로 인해서 닝보항이 개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1842년도 이후 사건이니까 정답은 2번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도쿄대항은 1877년도 내용이니까 아니고 중의원 같은 경우에 1890년대 이후니까 아니고 아주 하친에는 1907년도 내용이니까 아니죠.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도 살짝 좀 어렵습니다. 영사재판권 나오고 간세율 내오고 그다음 근데 정확하게 내용 보니까 좀 이 조약 내용을 좀 개정을 해야겠구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이와쿠라 사절단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1870년대 내용 즉 1871년부터 73년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16번 자 지금 이후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민주진보당 나오고 천수이벤 나옵니다. 천수이벤이 민주진보당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게 된 것은 2000년이거든요. 2000년대 이후 사건으로 옳은 것은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은 이제 김대중 때죠. 그래서 1997년대 내용이고 외자 유치를 위한 한합영법 제정 1984년 아니고 유사오치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수정을 요구하였다.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게 되면서 유사오치가 계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죠. 하지만 이에 반발해서 이제 뭐냐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뭘 일으키게 됩니까?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3번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주 정권에 출범하였다. 민주 정권에 출범한 것은 2009년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파리 평화 협정은 1973년도니까 아니고 그리고 이 책은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법학자 히튼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마틴은 난징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은 난징조약 이후의 내용이니까 가는 누굽니까? 난징조약을 맺었으니까 청나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책은 통문관에 출간된 직후 나에 전해져 왕정복고에 의해 새로 수립된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왕정복고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나 같은 경우에 누구죠? 일본 말하는 거죠. 일본. 그러면은 흠정헌법대강 이거 같은 경우에 강서신정 때 이제 청나라의 즉 중국의 최초의 헌법입니다. 근데 정답은 기억이 맞고 워싱턴 회의 1921년부터 22년 워싱턴 회의로 인해서 해군 군비가 제한된 것은 청나라가 아니라 누굽니까? 일본이죠. 아니고 에치스른이 발표한 방위선의 안에 포함되었다. 맞죠? 에치스 라인에 일본이 포함되었지만 한 번 더 같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에 따라서 김일성이 이에 따라서 이제 남침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고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하였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하고 말고가 아니라 애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고 청나라가 사실상 5.4 운동으로 인해서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다나카 가쿠 지금 보면은 일본하고 이제 이런 이제 중국하고 외교를 맺었는 내용이 나옵니다. 1972년도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중국이라는 공산당 세력과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아마 자본주의 세력이 지금 외교 관계를 맺는 거 보니까 조금씩 지금 냉전이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에 이제 완화되는 모습이니까 냉전 완화 2번이 되는 거죠.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2년 내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보면은 제네바 협정 말하는 거죠. 1954년경에 있었는데 근데 이걸 무시하고 미국 지원을 받은 응오딘 GM은 이듬해 바오 다이를 축출하기 위해 공화제와 군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서 이제 베트남 공화국이 만들어졌으니까 1955년대 내용이고 북베트남의 군함이 미국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하였다.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오고 공고히 하고자 문화대혁명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 1966년대 내용이죠. 그러니까 1955년부터 66년 이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국제군사재판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재판은 1946년경이니까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됐던 또한 이건 6.25 전쟁 중에 만들어진 거니까 아니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76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2차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 내용이니까 아니고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결성되었다. 1960년이죠. 정답은 4번. 북한에서 조석제를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고 보면은 김원봉이 3.1운동 20주년 기념식으로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1938년도에 만들어진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고 미국 전략정보국 OSS 부대 이 내용 뭐죠? 임시정부가 창설한 내용이니까
1940년에 만들어진 한국 강복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국 강복군과 조선 의용대 내용인데 가봅시다. 의열단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아니죠. 의열단 1919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의열단 결성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고 국민혁명군의 북벌에 참여하였다. 북벌은 26년부터 시작해서 28년 동안 국민당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 발발을 계기로 창설하였다.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7일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자, 북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은 아쉽게도 한국 강복군이 아니라 한국 독립군입니다. 직청천 장군이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가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맞죠? 조선 의용대와 한국 강복군 둘 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된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이제 동아시아사 또한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봤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5년 전쯤에 해가지고 동아시아사를 수능을 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문제들을 쭉 살펴본 결과 좀 연도를 많이 외워야 하는구나 세세한 것까지. 특히 이 흥정헌법 대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능을 볼 시기 때는 애초에부터 수능 특강에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흥정헌법 대강에 대해서. 특히 또 그냥 제가 외웠던 기억은 나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외워야겠어 하는 식으로 외우긴 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수능을 보니까 요즘엔 이 흥정헌법 대강 이런 것까지도 다 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제가 깨달았거든요. 보니까 요즘 동아시아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세세한 것까지 다 외워야 하는구나 하는 것까지 느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제 자체가 썩 그렇게까지 쉬운 편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점수가 낮다고 해서 제가 그때 수능을 봤을 때는 50점이 1등급 컷이었는데 보니까 47점이 1등급 컷이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약간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고, 뭐 하여튼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수능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면은 수능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쨌든 2023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를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